여기 보면은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알고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자산 보존의 법칙.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자산 보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if 뭐뭐 한다면 자본금이 1억이 있다면 그것을 가정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3과 4분의 1 60분할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자산 보존의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더라도 3과 4분의 1 60분할 3과 4분의 1 60분할을 머리에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3과 4분의 1 60분할은 이 숫자를 거의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산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고 우리들을 안정된 투자 습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빨갛게 길게 막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1억 원. 1억 원을 전제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를 투자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예, 저는 1억 원 가지고 투자할 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1억 원이다. 이거죠. 그 1억 원을 이따 말할 때, 이 안에 이제 보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숨어져 있죠. 하여튼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마치 이 외 1억 원이 이 시소, 이게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RS 써 있고, 여기 1억 원이 이렇게 길게 걸쳐져 있으니까 마치 시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을 내리면은 이쪽이 올라가는. 지금 모래시계는 저기 1억 원이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마치 시소 게임을 하듯이 1억 원이 흘러다닌.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간다. 시소 게임을 하듯이.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이 R은 뭐냐면 이자율을 독립변수로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S는 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외환과 관계되는 게 S죠. 바로 이것의 함수 관계에 의해서 1억 원이 이 모래시계처럼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냐? 그것은 이겁니다. 봅시다. 여기는 위험자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주식이라고 써있죠. 1억 원이 주식, 여기 보면 현금, 그 다음에 해지 이렇게 3등분으로 크게 나눈다. 일단 자금을 나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해지에는 금, 안전자산이죠. 달러 또는 채권. 주식하고는 반대편으로 움직이니까 인버스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식, 현금, 해지 이렇게 3등분한다 이겁니다. 뭘? 1억 원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자율의 해석과 달러의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립적 자산이죠. 현금은. 그리고 여기는 안전자산, 해지. 여기는 위험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1억 원을 3등분하면은 4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33에다가 주식에 1,000만 원 더 준 거죠. 그래서 4천만 원. 위험자산을 좀 액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본적으로는 1억 원을 위험자산, 중립자산, 안전자산으로 3등분한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이 3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4분의 1에 대해서 일단 설명할 건데요. 그거는 일단 주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4천만 원이 있다고 할 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하는 방법의 자금의 시나리오를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4분의 1.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되겠죠. 이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을 4천만 원에 4분의 1 빼면니까 4분의 3이 남죠. 그것은 여기 4분의 3. 4분의 1은 1,000만 원을 가정적 자산으로 따로 4천만 원을 나눈다. 1,000만 원. 그리고 그 나머지 4분의 3은 어떤 개념으로 가상적으로 나누냐. 3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3천만 원. 3천. 이 3천만 원은 60개로 나눈다. 이겁니다. 60분할. 하여튼 3천만 원을 60분할로 대강 나누면은 1억 원을 가정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대강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4천만 원을 4분의 1 60분할을 하면은 4분의 1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60분할을 하면은 60분의 1은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1,000만 원과 50만 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분의 1 화살표 다음에 60분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금을 매수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할 때 최적 적시타를 때리는 것은 1,000만 원 넣는 것이 4분의 1이 바로 적시타를 때리는 타이밍에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야구로 말하면 홈런감, 최고의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 속도, 즉 기술적 분석상으로 어떤 주식의 매수 타이밍이 최적으로 왔다고 판단되는 타이밍에 이 1,000만 원을 투입할 돈의 액수로 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 애매한 상황, 적시타 정도는 아닌데 그런다 해서 돈을 안 넣기는 좀 아쉽고, 또 여차해서 어떻게 주가가 튈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방어적으로 또 매수하고 싶은 매수 욕구에 해갈도 할 겸 하면서 넣는 돈이 이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시타가 타이밍이 먼저 와면은 4분의 1을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매일 50만 원씩, 즉 3천만 원을 50만 원씩 계속 나눠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매입에 간다 이거죠.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최적 매수 시나리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차선 매수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죠. 어떤 주식 종목을 발굴했는데 어떤 기술적 지표를 보니까는 적시타를 때리기는 애매하고, 근데 또 안 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적시타 1,000만 원이 먼저 하는데, 먼저 투입되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애매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60분의 1, 즉 50만 원을 매일 조금씩 한 번씩 사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먼저 진행하고,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 어느 타임에 적시타의 그림이 그려지면은 또 그때 가서 4분의 1,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 돈이, 여기, 이 4분의 1이 나중에 1,000만 원이 투입되는 현상이죠. 50만 원씩 분할해 가다가 적시타를 때리는 타이밍이 왔다고 가정할 때 1,000만 원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 지나면은 그때는 또 이제 60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또 야금야금 매일 매수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런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런칭하게 되면은 그때는 잠시 주식 매수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때는 새로운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그림이 이 3과 4분의 1 60분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과 4분의 1 60분할이라는 이 공식을
이러한 자산 분할의 시나리오에 입각해가지고 돈을 나눠서 기계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 명칭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보면은 KRMM, ORMM 이렇게 되어 있죠. 이 KRMM은 무슨 말이냐? Capital Risk Management Machine. 한국말로 하면은 자본 위험 관리 기계.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기계라는 말이에요. 기계. 여기 머신. 왜 이런 말을 선택했느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그림 전체가 이 그림을 자산 보존의 법칙으로 써진 이 그림 전체를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바로 이 KRMM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림에 불과하지만은 기계적으로 이 공식에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그대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간다. 인간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너무 개입됨이 없이 뭘 정서적으로 돈을 기계적으로 투입한다. 바로 그 기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여기 머신, 기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밑에 보면은 ORM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ORMM. ORMM은 무슨 약자냐? Optimum Risk Management Money.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ORMM. 그래서 ORMM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Optimum 최적 위험 관리 Money. 이거는 금액,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앞전 그림에서 모두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과 60분의 1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는 적시타 금액,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투입 금액.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금액 1000만원과 50만원 1억 원을 가정했었다 하겠어요. 이걸 바로 ORMM이다. 최적 위험 관리 금액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그림을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완벽하게 기억하시고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 자금을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ORMM을 도출한 다음에 투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얘기 하나 가지고는 이 시카라스 투자법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그림, 이 KRMM이 시카라스 투자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 그림들과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보여줄 슬라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 N3과 4분의 1, 68. 이건 뭐냐면 최적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최적 시나리오. 바벨 N3과 68, 4분의 1은 차선 시나리오. 아까 그 그림이 나왔지요.
이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재밌는 게 있죠. 여기 바벨이죠, 바벨. 엮기할 때 쓰는 바벨. 이 바벨의 균형을 항상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바벨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입하다 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뭐 금방 늘어나가지고 주식의 비중이 거의 8, 90% 육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막 그리고 또는 뭐 지지부진한 주식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전개되는데, 그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대강 현금 부분을 일정 정도 주식을 부분에서 뭐 이 수익을 챙긴 부분도 일정 정도 정리하고, 또는 공시 내용이랄지 실제 주가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었는 자금은 투입했는데 펀더멘탈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고 흘러내린다든지, 그래서 나무로 말하는 좀 가지치기, 가수원의 가지치기 하는 것 마냥 주식을 가지치기를 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다가도 항상 주식과 현금 비중을 이 바벨 균형을 맞추듯이 종종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관리 전략이라는 의미를 이 시카라스 투자법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모래시계 아까 아침에 그림 안에 들어있었죠. KRMM 안에 모래시계 주식과 현금과 해지가 큰 어떤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여기 세워져 있지만은 여기 KRMM 안에서는 안쪽에 들어가서 숨어 있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은 이 주식 부분과 현금 부분을 일정 시간 투입하다 보면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론적인 것 그림만 보여주면 실감이 안 올 텐데요. 여튼 이 그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투자, 시카라스 투자법은 어떤 여러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시카라스 투자법의 특징. 그래서 시카라스 투자법은 장기 관리 투자 시나리오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시나리오라고 쓰지 않고 거기에 관리라는 말을 꼭 집어넣지요. 이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시나리오인데 왜 관리라는 말을 집어넣느냐. 그것은 아까 바벨이랄지 그 다음에 모래시계라는 그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모래시계의 원리처럼 유동적으로, 그리고 바벨의 원리처럼 균형의 주식과 현금을 일정 시간 항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장기간 투자를 밀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업소득, 노동소득을 병행하면서 하는 일상투자 시나리오이다 라고 써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20년간 주식 투자를 해온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전업투자, 단타 매매, 초기에 이런 거 해봤습니다.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될 때는 되는데 예상 밖으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급추락을 하고 장이 급속히 무너지는 단계에서는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돈들을 한 방에 날립니다. 며칠 사이에. 그래서 도로함이 타버리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업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뭐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본전 내지는 본전하며 잘한 것이고
대부분 깡통차게 돼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카라스 투자법은 전업으로 하거나 단타 매매로 하는 투자 시나리오가 아니다 얘기예요. 뭐냐? 회사도 다니고 노동하죠. 직장도 다니고 또는 자기 사업하면서 항상 새로운 현금이 소득으로서 계속 창출되는 그런 일과 병행하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아까 말한 KRMM, ORMM을 통해서 투자로서 가동이 되면서 마음 편하게 자금을 장기적으로 관리 투자해가는 그러한 투자법이다. 그래서 아까쯤에 KRMM, ORMM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투자하다 보면은 그 투자법은 긴장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긴장 많이 하죠. 주가 오르내리면서. 특히 단타,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긴장감과 강박관념을 진짜 부처님 마냥 잘 다스려야만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이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평생 해서 그게 가능하냐? 블랙스완이랄지 어떤 지수가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올해 3월달과 같은 그런 장, 또 IMF 때 한국 경제 금융시장 붕괴될 때, 또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이와 같은 엄청난 폭락, 갭 하락, 뭐 올릴 때 갔다가 그 다음날 뭐 5% 지수가 많으면 거의 뭐 10% 가깝게 대폭락하는 갭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 그 답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아까 말한 그 그림대로 KRMM, ORMM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가면서 차분히 조금씩 사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긴장감과 강박관념을 시스템적으로 소멸시키는 투자법이다. 무엇이? 시카라스 투자법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한 이 투자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시나리오를 갖고 제가 작년 연말부터 3월, 그 다음에 최근 장 잘 버텨왔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장에서 제가 다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시나리오를 적용해가지고 미래를 이미 시나리오를 짜놓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낮에 제가 주중에는 바쁘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요. 일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흐름을 관리할 수 있고 폭락장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해지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현금도 일부 확보하고 이 방법을 그대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식, 현금, 해지가 균형을 잡게 되고 어떤 상승장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가 없어요. 왜? 주가가 마냥 가면은 막 몰빵 스타일로 질러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의 기계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달리는 말에도 쉽게 타기도 어렵고 폭락할 때는 관리가 안 됩니다. 폭락할 때는 이런 것들에 손을 저는 금하고 최근에 저번 위기에서 금을 잘 이용하고 인버스 두 개를 잘 이용해서 해지를 했는데요. 금을 사는 방법도 이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 차트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전개할 건데요. 금, 달러,
채권은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인버스는 이거 투입하는 시나리오, 주식에 이 돈 투입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현금만 여기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금을 살 때도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요. 달러도 이 시나리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채권도 인버스도. 왜?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어떤 패턴이 그 보조 지표가 똑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주식을 살 때하고 똑같이 진행한다. 그 비중을 균형 있게, 여기 보면 이 시속 게임의 균형을 맞추듯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 변형을 한다 이거예요. 이 보면은 이게 유기적 변형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평생 하다 보면은 절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서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장담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카라얀압 TV를 시청하고 미래 카라인이 되고 한국, 일본, 북한이 동아시아의 하나의 블록의 거대한 동반자로서 미래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카라연합이 되어야겠다 해서 이 하부구조 경제에 관련되는 주식투자, 금융, 엔터프레너십을 강조하는 카라연합 TV의 기본적인 정신에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